네,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로 한 걸음 다가오겠다는 이지혜 기자. 네, 오늘 아주 현장을 갔다 오신 거죠? 네, 다녀왔습니다. 다행히 이제 코로나19 속에서도 오늘 제가 취재할 인물 교수님이었는데 취재 허락을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다녀왔는데 그 한국의 대표적인 닥터둠, 그러니까 비관론자로 칭해셨던 그런 교수님이었는데 직접 다녀왔습니다. 뭐 내용을 좀 얘기할까요? 네. 예. 제 기억은 이분은 그 여의도 그 시장에서 그 쪽집게 애널리스트였었잖아요. 네, 유명하죠. 이분을 많이 좀 이렇게 참고를 했었는데 이제는 교수님이 되셨어요. 좀 인터뷰를 좀 따오신 거죠. 네. 직접 만나 뵙고 싶네요. 보시죠. 네. 네, 제가 갔다 왔는데 교수님을 딱 뵙고 첫 질문을 드렸습니다. 대표적인 비관론자라고 시장이 칭하는데 마음에 드시냐 그랬더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싫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예. 그럼 누가 비관론자를 좋아하겠어요? 그러니까요.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그 이유가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시장 그리고 경제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을 비관론자라고 지칭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셨는데요.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을 것인데 그 이후는 뭐 안 좋을 것이다.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. 직접 들어보시죠. 네, 좀 봅시다. 네.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이 사고, 외국인이 사는 종목은 한국을 대표하는 1등 종목이죠.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고요. 그런데 저는 내년에는 좀 내수 관련 주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환율이 1%, 원달러율 1% 떨어지면 코스피가 1.7% 정도 상승했는데요. 백신도 개발되면 올해 굉장히 침체에 빠졌던 서비스업, 내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빨리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. 그게 대표적이고 은행업종도 될 수 있고 유통업종도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그런 내수업종들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. 네. 교수님 아주 세월이 이제 그동안 많이 변하셔가지고 얼굴에 좀 느껴지시는데 조금 말씀하시는 건 좀 여전하신 것 같습니다. 내수, 은행업종 이 얘기 좀 하셨어요. 그러면 이 관련주 우리 사야 되는 건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. 근데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그 금감원이 어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해드렸잖아요. 그 배당 수익을 맞습니다. 그 배당 그 투자를 좀 줄이라라고 권고를 했기 때문에 이 이슈를 말씀드리니까 그걸 적용했을 때 은행업종 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. 우선 배당 투자를 꼭 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은행에 돈 집어넣어봐야 얼마 안 나오니까 개인 투자들에게는 이 배당 수익률이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판단이었고요. 또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실물 경제가 취약하긴 하지만 금융 환경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 양호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셨는데 대표적으로 바이오, 2차 전지, 교육 관련주를 전망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제가 이제 교수님은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워낙 인터뷰 기사로 많이 접했고 또 요즘 유튜브에서도 열심히 활동하시더라고요. 많은 영상을 봤는데 앞에서 설명 보니까 뭐 환율이 떨어지면 코스피가 상승한다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. 근데 단순히 환율 때문에 뭐 낙관론을 펼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어떤 또 이유가 있었습니까? 예리하십니다. 예리하신 게 사실 시장에서 제가 취재를 다녀온 것도 대표적인 비관론자가 긍정론자로 바뀌었다라는 것 때문에 간 거거든요.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은데 그 하반기 이후부터는 취약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하신 건데요.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도 불편한 점을 내비치셨어요.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계 부실이고요. 그리고 중국은 기업 부실, 미국은 정부 부실이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더 취약해졌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핵폭탄급으로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셨고 22년, 23년에 그 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있어서 시장을 여전히 걱정하시더라고요. 듣기 쉽지가 않은 분이니까 좀 더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팁 같은 거 왠지 전해주셨을 것 같아서. 설마 교수님이 투자 팁을 줬을까요? 투자 팁. 제가 영업 비밀을 가지고 왔습니다. 그래요? 취재한 보람이 있게. 지금 이 순간부터만 저희 함께 해서 도움 되시겠어요? 근데 이 영업 비밀이 어려우니까 그냥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냐면 그 호주 달러가 강세일 때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보인다고 합니다. 그런데 스위스 프랑이
시장이 강세일 때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고 합니다. 이거 꼭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각종 경제 지표도 상당 부분 들었는데 이게 개념이 어렵습니다. 그래서 내년 정도 시각이 바뀌면 저희가 이 뉴스 시간에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1등 업종의 1등 종목을 공략하라라는 부분이었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금리 저성장 시대잖아요. 이럴 때 중요한 부분이 이 직보다는 업을 중요시해야 된다, 꼭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뭐냐면 이 한 달치 월급보다는 한 달에 또 들어오는 금융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네. 했습니다. 그렇기 위해서는 또 금융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또 공부도 해야 되는데 네. 저희 같은 경제 언론이 격려를 또 상당히 많이 해주셨거든요. 네. 예, 진정한 이코노미스트의 여러 가지 조언을 듣고 왔습니다. 네. 뭐 우리는 늘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평생 네. 듣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사실 원조 닥터 둠이 또 마크 파버 그 전략가 아니겠습니까? 또 이 사람도 최근에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 소액 주주들이 적극 시장에 참여할수록 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좀 잘 맞춰만 준다면 한국 증시 좀 낙관적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래저래 좀 기분 좋은 소식으로 좀 마무리할 수 있어 좋았네요. 자, 오늘 세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